안녕하세요, 쇼핑맨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집에 올리브유 하나만 있어도 될까? 요리할 때 이것저것 필요한데 기름 하나로 괜찮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해볼 건데요. 마트에 가보거나 쿠팡에서 검색해보면 요리기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식용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까지 종류도 많고 정보도 많다 보니 어떤 기름을 사야 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기름이 모두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가정집이라면 올리브유 하나만 있어도 대부분의 요리가 가능합니다. 튀김 요리할 때는 아보카도유 쓰고, 계란 후라이 할 때는 식용유 쓰고, 볶음 요리할 때는 또 다른 기름 쓰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냥 올리브유만 써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어떤 올리브유를 쓰면 되는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먼저 올리브유만 써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좀 간단한데요. 가정집은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할 때 기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음식이 팬에 달라붙지 않게 하고 열을 골고루 전달해서 맛과 향을 더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 자주 하는 요리들은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란 후라이, 볶음밥, 파스타, 고기 굽기, 샐러드, 빵 찍어 먹는 거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요리는 올리브유 하나로 모두 가능합니다. 가열 요리에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튀김처럼 기름을 많이 붓고 오래 고온으로 조리하는 요리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발연점 때문인데요. 올리브유는 다른 기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발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연점은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 기름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올리브유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일반 가정집 요리에서 실제로 그렇게까지 기름 온도를 올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집에서 소량으로 튀김을 할 때는 보통 160도에서 180도 정도에서 조리를 마치게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대략 190도에서 210도 전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불 조절만 잘 해주면 소량의 튀김 정도는 충분히 발연점에 닿기 전에 요리를 마무리할 수 있죠. 다만 강불로 계속 가열해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피해야 합니다.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기름이 열에 의해 분해되면서 아크롤레인이나 알데하이드류 같은 자극적인 산화 부산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이든 연기가 날 정도로 태우면서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올리브유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올리브유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연기가 날 정도로 과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발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당연히 모든 기름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계란 후라이, 볶음밥, 스테이크처럼 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 하는 요리는 대부분 기름에 연기 나기 전에 조리가 끝나겠죠. 그래서 저는 일반 가정집 기준에서는 올리브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요리 기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튀김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기름을 여러 개 사두면 오히려 관리가 어렵습니다. 계란 후라이용 식용유 하나, 샐러드와 볶음용 올리브유 하나, 튀김용 아보카도유 하나, 이렇게 기름을 구비해 두는 게 처음에는 좋고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정해진 기간보다 길게 보관하다가 다 사용하지 못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용도를 바꿔서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많이 헷갈릴 수 있죠. 기름은 기본적으로 개봉 후 시간이 지나면 공기와 빛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향과 풍미는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요리 기름을 쌓아두기보다 좋은 올리브유를 하나 적당 용량으로 사서 사용하는 게 더 실용적이고 건강한 선택이라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정집에서 올리브유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았죠. 바로 어떤 올리브유를 고를 것인가입니다. 바로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올리타리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500ml입니다. 올리브유를 찾아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가격대가 정말 다양합니다. 천차만별이고 브랜드도 엄청 다양해요. 그 많은 제품들 중에서 제가 올리타리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500ml를 추천드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는 점입니다. 왜냐면 기름은 산도가 중요한데 산도 0.8% 이하의 물리적 힘으로만 추출한 올리브유를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하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해야만 우리가 올리브유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리브유라고 표시된 제품은 정제 올리브유에 버진 올리브유를 섞은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붙은 걸 꼭 구매하셔야 하고요. 이거는 올리브를 기계적 물리적 방식으로 얻은 버진 올리브유 중에서도 산도와 향미 기준을 통과한 최고 등급입니다. 맛과 풍미, 항산화 성분 등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죠. 올리타리아는 엑스트라 버진의 기준이 0.8%인데 올리타리아는
올리타리아는 평균 산도가 0.5% 정도라서 기준인 0.8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올리브유라는 점이죠. 두 번째는 올리브유 원산지가 한계국화라는 점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지만 원산지가 혼합된 경우가 꽤나 있거든요. 원산지가 혼합된 제품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원산지가 한국가로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이 원료 출처를 이해하기 쉽고 제품의 이미지를 판단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위 두 가지 내용을 충족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바로 올리타리아 제품입니다. 최고 등급의 올리브유죠. 원산지 이탈리아 확실하죠. 여기에 가격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올리타리아 올리브유를 추천드리는 것인데요. 올리타리아 제품의 가격이 좋은 이유는 규모의 경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올리타리아는 이탈리아 브랜드로 전 세계 100개국에 진출해 있어서 판매국과 판매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사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우리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가정용으로 할 경우는 올리브유 용량을 500ml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리터짜리도 있고 2리터짜리도 있고 이것들이 더 사실 용량이 클수록 저렴한데요. 대용량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500ml짜리나 그 이하를 구매하는 게 좋아요. 250ml짜리를 사도 좋은데 그거는 가성비가 조금 떨어져서 저는 500ml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올리타리아 제품이 개봉을 하더라도 최대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해두긴 했는데요. 그래도 개봉 후 품질이 점점 더 저하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적정량을 구매해서 신선하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 가정부터 4인 가정 정도는 1리터 대용량보다는 500ml 제품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에 기름을 여러 종류로 복잡하게 구비할 필요 없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자주 하는 요리라면 올리브유 하나로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고른다면 저는 올리타리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500ml를 추천합니다.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가열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고 맛과 향도 풍미가 넘치고 또한 혼자 있는 가정부터 4인 가정까지 일반 가정에서 쓰기 용량도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요리기름 올리브유 하나만 둬도 되냐? 맞습니다. 그럼 어떤 올리브유를 둬야 하냐? 올리타리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500ml입니다. 500ml 용량 좋은 가격으로 간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 링크는 더보기와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